쌤 되게 친한 동생이 있어. 근데 고등학교를 갔다가 전교 최하위를 한 거야. 거의 꼴찌 수준을 했거든. 근데 이 친구가 결국에는 서울대랑 치과대학 두 개를 합격해가지고 지금 치과 의사를 하고 있거든. 이 친구가 그렇게 성적을 급상승할 수 있었던 계기는 뭐냐면 재연생 월간 멘토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쌤이 준비한 주제는 너희들이 곧 시험기간 들어가잖아. 물론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되는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시험이 혹시 끝난 중3이거나 아니면 시험을 아직 보지 않은 중학교 1학년 이하의 학생들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시험기간을 계속 겪을 거기 때문에 잘 들으면 좋을 것 같아.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주제는 스트레스 없이 시험 준비하는 방법이야. 시험기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동반한다는 거 쌤들도 충분히 너무 잘 알고 있지. 그리고 너희들 항상 시험 기간 때마다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 그렇지? 근데 시험 기간이라는 거는 너희들이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앞으로 수없이 계속 겪어야 될 기간들이란 말이야, 그렇지? 피할 수가 없어, 피할 수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하냐라고 하면은, 피할 수 없는 이 시험 기간을 최대한 스트레스 받지 않고 넘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 그대로 실천한다면 그 긴 마라톤 같은 이 입시 기간 속에서 그래도 덜 힘들게 공부를 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오늘 쌤이 이 주제를 준비를 해봤고, 어떻게 시험 기간 때 스트레스 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을지를 크게 3가지 포인트로 정리를 해봤어. 그래서 그걸 하나씩 알려주도록 할게. 우선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시험 기간을 늘려라 라는 거야. 되게 좀 듣기 싫을 수도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너무나도 가장 명확하고 효과적인 방법이야. 시험 기간 때 스트레스 받는 이유는 뭐지? 해야 될 거는 산더미 같이 많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서 시간은 부족한데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못 끝낼 것 같아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거거든. 해야 될 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있어. 그런데 보통 친구들 어떻게 하지? 시험 기간이 시험 한 달 반 남았을 때는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느긋하게 공부를 한다고. 심지어 시험 공부를 시작하지 않는 친구들도 많이 있지. 그러다가 1, 2주 직전이 돼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긴장하기 시작하고 시험 공부해야겠다라고 본격적으로 마음을 먹는데 이미 시간은 너무 없고, 근데 막상 펼쳐보니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야. 여기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야. 이거는 비단 공부를 꽤나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항상 겪는 문제일 거야. 왜냐? 항상 시험 공부라는 것은 너희들이 막연하게 생각한 것보다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했을 때 시험 기간을 늘려야 되는데, 그럼 시험 기간을 늘리면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시험 기간 2주 잡으면 2주만 고생할 거, 한 달 잡으면 한 달 동안 고생해야 되는 거 아니냐?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라고 쉽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절대 아니야. 왠지 알려줄게. 첫 번째, 너희들이 시험 기간을 얼마로 잡느냐에 따라서 너희들이 공부해야 될 양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야. 시험 기간을 2주를 잡든 3주를 잡든 한 달을 잡든 너희들이 공부해야 될 양은 어차피 정해져 있어. 그냥 그 똑같은 양을 내가 2주 만에 해야 되느냐, 한 달 동안 나눠서 할 수 있느냐의 차이일 뿐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시험 기간을 늘린다고 해가지고 고생을 더 길게 하게 되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 이거를 착각을 하면 안 되고, 오히려 반대로 해야 될 양이 똑같기 때문에 시간을 길게 잡으면 2주 만에 해야 될 거 한 달 동안 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훨씬 더 수월하게 여유롭게 2분의 1을 부담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가 있잖아. 그럼 시험 기간을 길게 잡았다고 해서 그 기간이 힘든 게 아니라 힘들지 않게 시험 기간을 보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또 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시험 공부 왜 해? 시험 잘 보려고 하는 거잖아, 그치? 잘 보려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항상 촉박하게 하면 놓치는 게 생겨. 해야 되는데 빠뜨리는 것들이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놓치는 것들이 있는 게 뻔히 알지만 버릴 거 버리고 막 이런 이제 상황에 놓이게 되거든. 시험 기간을 여유롭게 잡으면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도 받지 않을 뿐더러 여유 있게 잡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빨리 끝내게 될 수도 있고 이렇단 말이야. 그러면은 반복해서 여러 번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원래 보려고 했던 자료보다 플러스 알파로 더 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여유들이 생기잖아, 그치? 실제로 시험을 더 잘 볼 수 있는 가능성도 훨씬 높아진다는 거. 이게 바로 첫 번째 포인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시험 공부 외에 모든 것을 차단하라 라는 것인데,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시험 기간을 길게 잡았어. 길게 잡았는데 시험 기간만 길게 잡아놓고 정작 시험 공부를 안 하고 딴 걸 하잖아? 진짜 시험 기간에 보면 시험 기간이라고 해놓고서 다른 거 공부하는 애들이 있거든? 예를 들면은 시험 공부도 하는데 선행도 같이 병행한다던가, 아니면 시험 공부하면서 뭐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를 준비한다던가 다른 걸 같이 병행하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쌤이 두 번째 포인트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시험 기간으로
기간으로 정한 기간 동안에는 공부 관점에 있어서는 시험과 관련된 공부만 해야 된다는 거야. 시험 공부 외에 모든 것을 차단하라는 게 뭐 예를 들면 학교에서 나오는 과제, 수행평가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공부에 있어서 하는 얘기다. 가끔 이제 너희들이 수학은 우리 학원 다니고 있지만 수학 외에 뭐 영어든 국어든 뭐 다른 학원 많이 다니잖아, 그치? 근데 학원들에서 시험 기간인데도 직전 되기 전까지는 막 선행이랑 병행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다른 거를 이렇게 내주는 학원들도 종종 있거든? 그런데 적어도 너희들이 시험 기간이라고 정한 기간 동안에는 시험과 관련된 공부만 해야 된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로는 시험 기간을 우리가 길게 정한 이유가 뭐야?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잖아, 그치? 그런데 이 시간 동안에 시험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를 하는 순간 결국엔 이 시험 기간 길게 잡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시험 기간을 정했으면 그때는 시험과 관련된 공부만 해야지 온전히 정말 시험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의미 있게 시간을 쓸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지 앞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시험 기간을 길게 줌으로써 여유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게 실질적으로 실천 가능해진다라는 이야기였고, 그리고 집중력, 몰입 이런 관점에서의 효과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쌤이 그냥 하나의 실제 사례로 얘기를 좀 들어줄게. 쌤 되게 친한 동생이 있어. 그 친구가 실제로 공부를 꽤 그래도 하는 편이었어. 근데 고등학교를 자사고를 갔다가 거기서 거의 전교 최하위를 한 거야. 거의 꼴찌 수준이었거든. 그래가지고 거기서 도저히 못 버티고 전학을 갔어. 그 당시만 해도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명문대라는 곳을 가기는 되게 어려울 정도의 성적을 이제 받았던 거지. 근데 이 친구가 결국에는 서울대랑 치과대학 두 개를 합격해가지고 지금 치과 의사를 하고 있거든. 결국에는 거의 최상위 성적을 거둬서 원하는 대학을 갔어. 근데 이 친구가 공부법 강연 같은 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제가 대학교를 잘 갔기 때문에 어떤 공부 방법이 있었냐, 특별한 공부 방법이 있었냐 이런 거 되게 질문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자기는 특별한 공부법이 있진 않았다 그러더라고. 근데 자기가 그렇게 성적을 급상승할 수 있었던 계기는 뭐냐면 본인은 세세한 공부 방법은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지키려고 했던 게 있대. 우리가 보내는 하루의 시간 있잖아, 그치? 이 하루 보내는 시간을 공부와 공부가 아닌 것으로 나누고 공부가 아닌 것에 쓰는 시간을 빵으로 만들려고 했대. 자기는 고등학교 3년 내내 그것만 집중했다는 거야. 그럼으로써 공부하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했다라는 게 그냥 본인의 유일한 비결이다라는 얘기였어. 쌤이 두 번째로 포인트로 짚어주고 싶은 거는 바로 이 포인트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시험 기간이라고 정한 기간 있잖아, 그치? 우리가 뭐 그게 한 달이다 라고 하면은 그 한 달이라고 정했던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그런 먹고 자고 뭐 씻고 이런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시간에는 시험 공부와 시험 공부가 아닌 것 이렇게 두 가지로만 나누고 모든 시간을 시험 공부하는 데만 쓰도록, 즉 다시 얘기해서 시험 공부가 아닌 것에 쓰는 시간을 빵으로 만든다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어. 그러면 분명히 시험 공부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첫 번째 두 번째 포인트는 시험 기간을 길게 잡고 시험 공부와 관련된 것만 해라 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이 두 가지만 철저하게 지켜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원하는 성과를 거둘 수가 있어.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막상 이렇게 이상적인 이런 방법과 그런 목표들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하잖아, 그치? 그렇게 해서 시험 기간이 이제 뭐 2주 혹은 3주 혹은 뭐 1주 이렇게 시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점에서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애초에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지게 해야겠지만 그런 상황이 만약에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야. 세 번째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급한 불부터 꺼라 라는 얘기야. 급한 불부터 꺼라 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시험 기간에 스트레스 받는 이유는 뭐야? 시험 못 볼 것 같으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생각은 뭐냐면 왜 시험 못 볼 것 같은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 근데 보통의 친구들이 여기까지는 못 나가는 경우가 많아. 그냥 시험 기간인데 스트레스 받는다. 그거를 어떤 학생들은 그냥 회피하는 경향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 뭐 게임이나 이런 걸로 극단적으로 안 좋게 푸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스트레스는 계속 받긴 받는데 도대체 뭐 어디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모르고 스트레스를 계속 그냥 받기만 하는 친구들도 있고, 지금 친구들도 본인 얘기다 라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근데 여기서 쌤이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시험 기간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는 분명히 시험을 못 볼 것 같으니까 라는 거고, 그럼 왜 못 볼 것 같은지에 대한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 이유를 생각하다 보면은 왜 못 볼 것 같은지에 대한 이유가 보이거든? 그거를 쌤이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줄게. 시험을 못 볼 것 같은 이유는 뭐냐면 해야 될 게 있는데 내가 안 한 게 있기 때문이야. 근데 이거를 그냥 무의식적으로 평소에 생활을 하면서는 이게 무의식 중에 내가 안 한 게 있다는 거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감이 잡히지가 않아. 그럼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나에게 그 막연한 불안감을 주는 지점이 어딘지를 찾아내는 건데 그 찾아내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결국엔 무언가 안 한 게 있기 때문이라 그랬잖아. 그럼 이거를 찾아내는 방법을 선생님이 이제 설명해 줄 건데, 일단 첫 번째 A4 용지나 뭐 노트 같은 걸 하나 가져와. 그 다음에 뭘 하냐, 이번에 시험 봐야 될 과목들을 쭉 써.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렇게 써. 그 다음에 각 과목별로 해야 되는 공부 자료 있지, 그치? 교과서도 있을 거고 학교 프린트도 있을
있을 거고 참고서도 있을 거고 등등 있겠지, 그치? 이런 걸 써. 그 다음에 뭘 하냐면 각 자료별로 내가 얼만큼 됐는지 표시해보는 거야. 이 표시해보는 방법에는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판단하기에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는지 느끼는 걸 퍼센트로 써볼 수도 있어. 뭐 70% 됐다, 30% 됐다, 이렇게 퍼센트를 쓸 수도 있지만 이거를 가늠하기가 막연할 수도 있잖아. 막연한 친구들은 조금 더 노력이 들어가지만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 각 자료별로 요번 시험 범위 있지, 그치? 시험 범위가 뭐 1단원부터 3단원이다 라고 하면은 그 각 자료 옆에 단원을 쓰는 거야. 1단원, 2단원, 3단원 이렇게 써. 그럼 자료별로 이렇게 해야 되는 범위를 다 단원별로 이렇게 쓸 수 있지. 그 다음에 한 거 안 한 거를 체크를 하는 거야. 이걸 해보고 나면은 그냥 하자마자 바로 내가 어디가 잘 돼 있고 어디가 안 돼 있구나, 어떤 과목이 많이 돼 있고 어떤 과목이 안 돼 있구나, 한 과목 내에서도 어떤 자료는 돼 있는데 어떤 자료는 안 돼 있는데, 이게 한눈에 보인다고. 그러면 바로 내가 이게 안 돼 있어서 이 과목 망칠까봐 내가 불안했구나 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게 돼. 그걸 통해서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쌤이 아까 뭐라 했어? 공부는 급한 불부터 끄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지. 가장 안 돼 있는 과목부터 하나씩 집중적으로 파가지고 해결하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국어가 가장 안 돼 있어. 그러면은 내가 국어에 대한 안심이 들 때까지 국어공부를 집중적으로 뭐 이틀, 뭐 길게는 3일 동안 걔만 하잖아? 그럼 거기 그 과목에서 해야 될 필수 자료들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거든? 그러면은 그 과목에 대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겨. 그러면 국어로 인한 스트레스가 싹 사라져. 그럼 그 다음에 뭘 해? 그 다음으로 급한 불이 먼저 찾아보는 거야. 그 다음으로 급한 과목 찾아가지고 또 걔를 또 한 이틀 동안 집중적으로 이렇게 파는 거야. 그러면은 또 그 과목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지거든? 이런 식으로 하나씩 클리어를 해나가다 보면은 한 일주일, 2주 지났을 때 어느 정도 모든 과목에 자신감이 생겨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질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남은 기간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으면서 그 기반으로 해서 내가 막연하게만 갖고 있던 시험 기간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야. 이 세 가지 모든 것은 쌤들이 실제 수많은 시험을 치면서 겪었던 경험담을 가지고 의미해서 알려주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들의 경험담뿐만 아니라 그대로 적용했을 때 실제로 애들이 엄청난 효과를 받고 앞으로 너희들이 그대로 따라하면 너희들도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럼 기말고사가 4주부터 길게는 6주 정도 남았을 텐데, 쌤들이 오늘 얘기한 세 가지 포인트 꼭 명심해가지고 이번 시험 기간 스트레스 없이, 정말 시간 지나고 나서 쌤들이 얘기해준 거 그대로 했더니 이번 시험 기간 너무 스트레스 없이 잘 치를 수 있었어요 라는 그런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시험 기간 됐으면 좋겠다.